네, 안녕하세요. 2023-1학기 파견 교환 방문 학생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일단 먼저 1시간 정도 가량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교환 방문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1시간 뒤에는 이제 지역별로 자매대학에 서서 소개해 드릴 텐데 자매대학도 저희가 200건이 넘다 보니까 다 소개는 해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자매대학 중에서 지역별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파견 교환 방문학생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2023-1학기 파견 교환학생의 특이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온라인 지원 기간 전에 오는 대학 요약표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 학기별로 요약표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도 지난 학기 요약표를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지난 학기에 파견 가능한 대학이고요. 23-1학기에 지원 가능한 대학은 또 따로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 기간 전주에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전 요약표는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온라인 지원 기간 전에 올라가는 요약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관련인데요. 이제는 저희가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도 가능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3-1학기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견 나갈 때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때까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하다. 그래서 합격 후에 파견을 포기하겠다 했을 경우에 파견 연기나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포기는 가능한데 단 포기하게 되면은 추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재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또는 혹시 상대교에서 프로그램을 상대교가 취소를 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가 불가능하죠.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재지원 가능하고요. 또는 상대교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비자라든지 상황 때문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자체를 온라인으로 전면 바꿨다. 이래서 상대교가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파견을 포기하겠다. 이런 경우는 파견 포기해도 재지원이 가능하지만 본인 스스로 난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안해서 파견 가지 않을래요 라고 포기하는 거는 추후에 재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잘 유의하셔서 2023-1학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교에서 온라인으로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그래도 상대교 온라인 프로그램 듣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참여 가능하고 단 국내에서 온라인 수업 듣더라도 국내 중앙대 수업과 중복으로 수강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설명의 일정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이렇게 오늘 진행하고 있는 게 1차 설명회고 끝나고 2차 설명회가 6월 달에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보다시피 오늘 설명회는 2시간으로 전체 2시간인데 6월 달에 전체 4시간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갈 텐데 지금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만 나가는 거고요. 6월 달에는 지원하는 방법, 서류평가 작성하는 방법 등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저희 자매대학 전체적인 소개가 나갈 거고요. 6월 달에 설명해 드릴 이제 실제로 파견 가능한 자매교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저희가 어떤 대학교가 파견 가능할지 23-1학기 때 불가능할지 알 수가 없고 전체적인 자매대학에 대해서 다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6월달 설명회 때는 파견 가능한 이제 그때쯤 되면은 파견 가능한 학교가 나올 거기 때문에 파견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일정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달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역시 또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선발 일정인데요. 선발 일정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죠. 확인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온라인 지원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꼭 온라인 접수를 마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마련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저희가 마감 시간이 7월 11일 월요일 1시까지예요. 네, 1시까지인데 이 1시라는 시간도 여러분들 핸드폰도 애플이랑 삼성이랑 시간이 조금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노트북도 다르겠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성을 1시가 되면 딱 닫히는 거기 때문에 1시까지 기다렸다가 저장을 하거나 제출하지 마시고 네, 부디 좀 1시 훨씬 이전에 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시에쯤 돼서 꼭 전화가 와서 저 분명히 제출했는데 제출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 일정 자체가 저희가 중앙대학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본인 1시까지 시스템상에 들어오지 않은 여러분들의 지원서를 저희가 학생 말만 믿고 또는 이런저런 메일을 근거로 학생만 따로 넣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지금부터 5월 달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는 딱 지원서를 넣었는데 시스템상에 못 맞춘 학생들을 넣어주게 되면 그것 또한 그 학생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1시까지 지원을 마친 학생들에 대해서만 선발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1시가 아닌 훨씬 이전에 일요일 날 마치는 게 좋겠죠. 미리미리 사전에 지원을 꼭 해주시기를 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일요일 날 하지 마시고 오픈이 되는 5일 날 바로 한번 꼭 접속을 해보세요. 컴퓨터에 따라 접속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만약에 지원했는데 접수가 안 된다. 일요일 날은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고 월요일 날 오전이 되면 마감이 직전엔 저희가 거의 통화가 어려워요. 계속 통화 중일 거거든요. 네, 그래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7월 5일 날 일단 접속이 잘 되는지, 내 컴퓨터로 문제가 없는지, 첨부서류가 잘 올라가는지 부디 당일날 오픈한 첫날부터 한번 들어가서 시스템 이상이 없는지 내가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누른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출 누르고 마감일까지 계속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수정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마감일께 계속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5일 날 반드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7월 5일 날부터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 도와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부디 해보시고 마감 시간 이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안 된다 저희가 했는데 저장이 안 된 것 같다 이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없고 도와드리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다른 학생 열심히 지원 준비하고 기간 내 마친 학생들에 대해서 불공평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스템 내에 들어온 학생들에 한해서만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면은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여기 추가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 모집은 뭐냐면 이때 1차 모집하고 남은 TO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선발을 거치고요. 혹은 이 기간까지 상대교가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간 끝나고 상대교가 우리 너네 학생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추가 모집 때 그 대학의 명단이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이때 모집하고 남은 TO를 가지고 한 번 더 모집을 하는 예정입니다. 8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1차 때 불합격해도 다시 지원이 가능하고 오히려 1차 때 한 번 지원을 해봤기 때문에 자매대학도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탈락했다고 너무 네, 자신감 잃지 마시고 한 번 더 지원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또
합격자 OT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면은 이 날짜에 시간을 비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합격자 OT를 불참한 학생들은 교환학생 자격을 박탈시키거든요. 필참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 하면은 이 날짜에 특별하게 따로 뭐 여행을 잡는다거나 그런 일 없도록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발 일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마다 이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학생이 있고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국제인 홈페이지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 다시 영상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교환학생은 말 그대로 익스체인지라서 우리 학교에서 상대교 한 명이 가고 또 상대교 한 명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상대교에서 한 명이 우리 학교를 안 오면은 우리 학교도 보낼 수 없는 그렇게 1대1 교환하는 게 교환학생이고요. 그리고 등록금을 본교회, 중앙대학교에만 납부를 하고 상대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교환학생 협정서가 있는 교환학생 자매교회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협정서에 적혀져 있는 제한된 TO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방문학생은 상대교회도 등록금을 내고요. 중앙대학교에도 내고 두 군데에 다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게 방문학생이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본교에는 등록금을 낼 때 본교 등록금은 여러분이 중앙대에 내야 되는 등록금 20%만 내도록 저희가 장학금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등록금을 두 군데다 상대교회 등록금을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상대교회에서는 TO를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교회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은 다 여기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보다 나는 진짜로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싶다.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다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방문 학생도 네, 괜찮은 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요약표에 방문 학생 리스트가 따로 있고요. 그 학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파견 기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봄학기 파견을 보고 계시죠. 봄학기 파견은 해외 대학은 사실 저희는 3월 달에 학교가 시작인데 해외 대학에는 가을 학기가 시작인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 학기 때 TO가 조금 더 많고요. 가을 학기 때 선발하고 남은 TO를 봄학기 때 보내기 때문에 TO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 때는 시작한 학기다 보니까 한 학기 또는 1년 선택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봄학기는 한 학기만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이 한 학기밖에 없는 케이스가 조금 많아요. 네. 혹은 난 어차피 한 학기만 지원할 계획이었어 라고 하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네. 봄학기는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 지원 자격인데요. 지원 자격이 정말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적인 지원 자격이다 보니까 여기에 못 미치면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1차 학기 이상 7차 학기 이하 이수한 학부생이고요. 이것보다는 이쪽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파견 시점에서 8차 학기로 파견도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4학년 때 8차 학기 나갈 수가 있는데 8차 학기 때 대신 파견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꼭 9차 학기를 다니셔야 되고 꼭 9차 학기를 중앙대학교에서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8차 학기로 나가는 학생은 지원하실 때 9차 학기 본교 등록 서약서도 꼭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9차 학기는 파견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차 학기 한 학기만 파견을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파견 나갈 때 2차 학기 이상이면 된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저희 본교 기준이고요.
이 기준에 부합을 해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교 또 기준에 의해서 상대교가 우리는 적어도 3학년만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교 기준과 상대교 기준을 다 만족해야지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평점도 있습니다. 평점은 직전 학기 그리고 전체 평점 두 개 다 모두 3.0 이상이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3.0 이상이 안 되면 2.9를 할지라도 온라인 시스템 자체가 막혀서 지원 자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전 학기도 3.0 그리고 전체 평점도 3.0 두 개 다 3.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역시나 이거는 중앙대학교 내부 선발 기준이고 요약표에 보면 상대교에서도 우리는 3.0 아니야. 3.2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해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면은 이것 또한 만족해야지 되겠죠. 어학 성적은 저희 본교 기준은 없고요. 상대교에서 요구하는 어학 성적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대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네, 학교별로 다릅니다. 해주시고 편입생도 당연히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 동일한 기준에 맞춰서 자격이 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가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원 자격에 부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무게 평점 40%, 어학 성적 40, 서류 평가 20 이렇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을 말씀드리면 지원 자격에 부합을 하면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중앙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선발을 하게 되고 최종 합격은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내부 선발자, 본교 선발 합격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거는 저희 국제처 중앙대학교에서 선발을 한 후보자, 노미니고요. 이 노미니를 상대교에 노미네이션 발송을 하게 됩니다. 자매대학 요청한 기준에 따라서 이 학생들을 선발했어 라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학교에 상대교에 보내게 되죠. 여러분들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상대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상대교가 이제 중앙대학교가 선발한 학생들의 명단을 보고 어학 성적을 보고 지원서를 보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을 합격시킬지 불합격시킬지를 상대교가 판단을 하게 돼요. 상대교가 최종 합격을 시키면은 상대교 입학 허가서가 나오게 되죠. 네, 상대교가 불합격시킨 경우에는 중앙대학교에서는 어떻게 권리가 없고 최종적으로 상대교가 불합 여부를 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합정상에도 있고 모든 권한은 최종적인 합격 여부 권한은 자매대학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상대교가 불합격 시켰을 때 국제교류팀에서 저희 중앙대학교 따로 이 학생이 이렇게 되니까 합격시켜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교 또한 국제처에서도 권한이 없는 게 상대교의 그 학과의 소속 교수님께서 이 학생을 합격시킬 수가 없어라고 하면 상대교 국제처도 따로 힘이 없어요. 최종 결정 권한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원 시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봄학기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네, 지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실 거고 이미 네, 지원 기간 남았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지원 방법인데 그럼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 지원 기간이 되면 온라인 지원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실 거예요. 포탈에서 여기 들어가서 그 당시가 돼야지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포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지원을 클릭하시면 되고 지원 네 들어가면 간단한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확인하신 후에 본인의 서류 심사 양식을 작성해서 업로드하고 어학 능력 점수 업로드하고 간단한 서류들을 업로드하게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시고요. 지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파견 가능한 학교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는 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교에서 얘기한 뭐 어학 성적이라든지 이수 학기수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지를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보신 그 지원 자격이 충족하는 그런 학교들 중에서 4개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1, 2, 3, 4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지원하실 때 상단에 먼저 언어권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영어권을 선택하면 영어권 학연 국가들 중에서 4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상단에 먼저 1어권을 선택하면 일본 대학 내에서 4지망까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만약에 처음에 상단에 중국어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중국, 대만들 중에서 4개 지망까지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선발 절차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일단 먼저 지금은 준비 단계죠.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은 학점이랑 어학 점수를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학은 지원할 당시에 어학 성적 점수가 있어야 되세요. 지원할 당시에 점수가 있어야지 저희도 그 상대교가 얘기한 점수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학점도 직전 학기 3.0 넘어야 되죠. 직전 학기를 하면 지금 22-1학기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성적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아직 전체 평점이 3.0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번 학기에 점수를 잘 받아야지 또 전체 평점이 올라가겠죠. 학점을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작년 요약표를 보면서 미리 대학을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온라인 지원 기간 직전에 올라오는 요약표를 통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학을 결정을 해서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면 국제교류팀에서 지원 자격 같은 거를 본 다음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선발이 되면 저희가 상대교에 노미네이션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서류를 준비해 상대교에 보내면 상대교 서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입학 허가를 해주게 되고 그러면은 파견이 가능하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에 합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상대교가 여러분들의 서류를 보고서 최종 합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선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상대교에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약표라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는 엑셀 파일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매대학 2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200개 대학을 다 일일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그 파일들을 다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학들을 저희가 엑셀에 그냥 쭉 이렇게 자매대학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자매대학 리스트별로 지원 영어 성적을 적어놨어요. 저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고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상대교 정보지라고 하는 팩트시트라든지 저희가 올려드리는 설문조사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표에는 간단하게 어학 성적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팩트시트 보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 성적은 단순히 IELTS가 6.0이 아니고 세부 점수는 라이팅은 몇 점 이상,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다 지원 자격을 보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세요. 단순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대학교 내부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상대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상대교 정보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요약표는 말씀드린 대로 상대교가 보낸 정보지, 상대교 정보지 팩트시트이 3, 4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정말 단순히 몇 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요약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원 자격만 간단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교 정보지를 실제로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상대교 정보지에도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상대교 홈페이지도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교 정보지는 국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상대교 정보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약표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자세한 정보지라든지 상대기 홈페이지 설문조사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류평가 양식인데요. 서류평가 양식 또한 그 온라인 지원 기간의 그 지원 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네, 서류평가를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여러분들의 학점 이수 상태, 상대교에서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 여부를 지원 자격을 볼 때 단순히 3학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대교에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학점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학점 이수 상태라든지 지원 동기, 학습 계획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실성도 중요한 게 지원 동기도 단순하게 여러분들 파견 교환학생 가고 싶습니다라고 한 줄 쓴 학생과 정말로 본인이 왜 가고 싶은지 쓴 학생하고 성실성이 있어서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성실하게 작성한 여부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평가하게 되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안내해드린 감점사항, 유의사항을 얼마나 잘 확인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적었는지 또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게 빨간색 적어놓은 뭐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겠죠. 본인 전공과의 매칭 여부는 저희가 서류 평가할 때에도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상대교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견 교환학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전공과 매칭,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상대교의 전공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교에 경영학과를 지원한다. 이러면은 최종도 당연히 상대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 수학을 전공했는데 상대교회 경영학과로 지원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전공과 관련된 상대교회도 수학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매칭 여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찾아보실 때 또 어려움이 있겠죠. 외국 대학에서 중앙대학교랑 동일한 학교의 전공명이 100%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건 국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대학에서도 어떤 대학교는 컴퓨터공학과, 어떤 학과는 뭐 컴퓨터학과, 컴퓨터교육학과 다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이름을 똑같은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을 보고서 그 전공이 동일한 걸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수학학과 학생이 경영학과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해외 대학에 컴퓨터 학과로 간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본인 전공과 맞는 학과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또 질문이 저는 국어국문학과인데 그럼 저는 파견을 못 나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케이스는 해외 대학에 보면은 언어학과, 랭귀지 디파트먼트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교의 명칭이 정확하게 국어국문학과는 아니지만 전공과 관련이 있죠.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국어국문학과 학생들도 다전공 많이 하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그러면은 본인이 그 부전공으로 상대교에 갈 수가 있어요. 그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경영학과를 부전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 부전공으로 비즈니스로 상대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부전공으로 지원할 때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부전공 합격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부전공에서 경영학과 수업 얼마나 많이 들은 내용이 있는지 그게 아마 상대교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이 보는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전공 매칭 여부가 최종적으로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상대교에서 합격 여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커리큘럼 조사라는 것도 혹시나 여러분들의 전공과 그 상대교의 전공이 매칭이 되는 건지 커리큘럼 조사하는 것도 수반이 되고 또는 서류평가 양식 있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파견되어서 들어야 될 과목에 적는 난이 있어요. 그때는 최대한 많은 수강 과목을 적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중앙대학교에도 수강신청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강신청을 다 못하죠. 해강되기도 하고 또는 경쟁에 탈락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본 과목을 실제로 파견돼서는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많은 과목을 찾아놓고 그 중에서 실제로 몇 개를 수강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과목을 찾아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서류평가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22-2학기 양식이고 23-1학기 양식은 조금 또 변경될 수도 있는데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뭐 안내사항들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게 서류기 때문에 적어놓은 건 아니고 실제로 주의사항이고 실제로 감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또 여기 팁을 보시고 맞춰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전공, 다전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전공에 본인이 적었으면 다전공으로도 상대교육에 지원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커리큘럼 조사 양식인데 상대교육 어떤 전공으로 가겠다. 그리고 가서 어떤 수업을 듣겠다. 그다음에 나는 이 수업을 이 링크에서 이 수업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수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약간 공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죠.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조사 양식들입니다. 여기 이제 생활계획, 홍보계획 이런 게 적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유의사항 다시 한번 있으니까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학점 인정. 여러분들 어쨌든 학점 인정 받는 것도 중요하죠. 전공 수업 들어가는 것도 학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하고 나면 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 학점 인정이 가능하세요. 교양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공, 자유선택 중에 선택해서 2가지로만 가능하고요. 또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최종 합격하고 나서 학과장님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님께 먼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전이라 하면 파견 전에 승인을 받고 수업 듣고 와서 또 승인을 받고 그래야 학점 인정이 가능하고요. 자유 선택도 파견 전에 미리 저 이런 과목을 들을 예정입니다. 계획서를 승인을 받고 갔다 와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당장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나중에 합격하게 되시면은 이걸 어떻게 인정받고 언제 받아야 되고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파견 전에 꼭 승인을 받아야지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점 인정 관련 중요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점 인정은 상대교 성적표에 뭐 A+, A, B풀이 나오더라도 본교로는 패스 또는 페일로만 학점 이관이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환학생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대교에서 받은 성적표 중에서 최소 한 과목 이상은 꼭 본교로 이관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교 전체 올 F를 받더라도 꼭 한 과목 이상은 중앙대학교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 과목이라도 집중을 해서 F를 받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꼭 학점 관리 잘 해주시고요. 이제 어학연수 관련 부분인데 이거는 해외 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중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영어 수업을 많이 듣더라도 중국어도 공부할 수 있고 프랑스로 와서 프랑스어로 공부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학연수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학연수를 해도 학점을 인정받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상대교의 어학연수 수업을 듣고 나면은 성적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성적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학점과 그 과목명으로 학점 이관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관할 수가 있고, 또는 상대교에서 학점이 나오지 않아도 상대교 어학연수 기간에서 들은 수업 시간을 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따라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강 과목 관련해서 불어 사례라고 해가지고 먼저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수강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파견을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과목을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과목을 조사할 때 여러분들이 23-1학기 봄학기에 나가는 상대교회 가을학기 수업을 봤던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신청이 안 되겠죠. 또는 상대교 실라버스 보면 선수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수강생이 있다가 불어하는 경우 또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또는 여러분들이 부전공으로 갔어요. 그런데 상대 교회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그 부전공 관련된 전공 수업의 개수가 너무 작다고 불어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저학년인데 상대교회 수업을 봤더니 고학년 수업이었던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불어가 날 수가 있겠죠? 또는 똑같아요. 뭐 폐강이 됐다라든지 그 강의가 열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강 과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시면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꼭 전공 수업만 다 듣고 와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고 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감안하고 가셔야 되세요.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그냥 하나도 못 들을 수가 있고 특히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유선택만 듣고 오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가서 자유선택만 듣고 오는 거는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졸업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 수업 듣는 건 계획하고 갔지만 자유선택만 듣고 오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교환학생에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점 관리에 주의를 해서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셔야 하세요. 특히나 7차나 8차에 나간 학생들은 갔다 오면 이제 바로 졸업 주제를 맞춰야 되는데 졸업 필수 과목을 듣지 않고 내가 파견 나가서 들어야지 라고 하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거기서 막상 그 수업을 못 듣게 되면 갔다 오고 나서 졸업에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졸업과 관련된 뭐 전공, 부전공 또는 필수 과목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본교에서 많이 듣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다가 졸업과 관련된 전공, 부전공, 복수 전공 등의 학점 일수가 많이 남은 교환학생 파견기간 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견 전에 본교에 상대적으로 많은 학점을 이수해놓고 파견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사전에 학점 이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파견을 8차기 때 파견 나가는 학생들은 온라인 전에도 꼭 9차기 등록 서약서를 내주셔야 되고 서약서를 내는 거는 그만 꼭 필수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꼭 9차기를 중앙대학교에서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9차학기를 본교에서 이수해야 된다는 말은 9차학기를 파견 교환학생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8차학기 때 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 8차 학기만 교환학생을 갔다 올 수가 있겠죠. 1년은 불가하겠죠. 8차, 9차로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9차는 무조건 본교에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어학 성적 관련인데요. 어학 성적은 상대교 개강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상대교 개강일이 언제냐? 그거는 상대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본인이 챙기셔야 되세요. 우리 한국은 보통 3월, 9월 개강인데 해외 대학은 1월 달에 개강하는 것도 있고 4월 달에 개강하는 대학도 있어요. 매우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개강일이 언젠지 본인 스스로 따지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여나 내부 합격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추후에 상대교에서 불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원할 때부터 꼭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교에 노미네이션 되고 어플리케이션 준비 다 하고 이제 갈 거라고 다 준비했는데 최종 상대교에서 불허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교가 불허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원할 때부터 이런 어학 성적 기간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지원할 때는 어학 성적표 사본도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또는 아직 성적표를 받지 않았고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의 인적사항과 성적이 확인할 수 있는 캡처 화면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는 상대교 요약표에 어학 성적표란이 다 비워져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상대교에서 최소 어학 기준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학 점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해요. 하지만 본교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아까 어학 점수가 40%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0점 처리될 뿐이지 지원은 가능하고요. 상대교에서 지원 자격에 토익 점수가 적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토익만 가지고 있는 학생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 본교에서는 토익과 IELTS 점수를 제출한 학생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토익으로만 지원했다라고 하면은 우선 우리는 토플과 IELTS 점수를 지원 학생들이 먼저 선발을 하고요. TO가 남을 경우에 한해서 토익 지원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어학 성적 관련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토익으로도 지원 가능한데 토플이나 IELTS 보호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홈 에디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마이베스트 스코어라든지 홈 에디션이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요약표에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학 성적과 여건상의 이름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을 새로 신청한 학생들은 어학 성적표의 영문인과 맞춰서 여권 신청하시고 아니면 이제 새로 어학을 신청한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 여건에 있는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어학을 시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됐고 그러다 보니 장학금에도 학생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장학금 같은 교환학생도 관련된 장학금이 있어. 외부 장학금도 미래에셋 장학금하고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국제교류팀에서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지원팀에서 공지를 하고 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지원팀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 주시고 이전 내역 보면서 언제쯤 공지가 올라오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겠죠.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이라는 것도 국제교류팀이 선발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정보를 전달받아서 공지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지가 올라오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셈듀오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따로 안내가 나갈 거예요. 자격이 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 유럽 국가에 파견 가는 학생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그 대학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와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 지원 자격이 되면은 따로 안내가 나갈 거예요. 이제 이 장학금이 국제교류팀이 직접 선발하는 장학금인데 GDS 장학금이고요. 소득분위 순으로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여러분들이 그 7월에 교환학생 온라인 지원할 때 그때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고요. 소득분위로 선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 기준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환학생 파견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교환학생 파견을 2번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1년 2번을 갔다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학기로 해서 최대 2번 갔다 올 수 있죠.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나 유럽도 가고 싶고 아시아도 가고 싶다. 어디 가지? 그럴 경우에는 한 학기는 유럽, 한 학기는 아시아 이렇게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단 2번째 지원할 때는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 좀 줄 수 있도록 추가 모집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견 학기 연달아서 갈 수는 없어요. 네, 온라인 지원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최종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또는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상대교 다 합격해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대교가 여러분들이 신청한 과목 전체가 수강이 불가능하다.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수강 신청을 한다거나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과목을 들어야 돼 라는 것보다는 수강 과목은 항상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케이스 2도 실제 발생했던 일인데요. 잘 지원을 했어요. 선발 합격했는데 그 사이에 상대교 그 학교가 폐교 없어진 경우예요. 예. 유럽의 일부 대학들이 통폐합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경우고 저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경우고 지원자의 잘못도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또 다른 학교에 파견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저희 국제교류팀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절차 중에서 하나인데요. 본교로 선발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상대교로부터 입학 허가서가 왔어요. 왔다고 해도 이건 입학이 가능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신청한 그 과목을 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학하게 되면 이제 다시 수강 신청 과목에 관련된 연락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2023-1학기 때 파견 가능한 대학 TO 선발 조건은 매 학기 변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학기 요약표를 참고를 하라고는 하지만 실제 요약표는 온라인 지원 전에 올라온 요약표를 보셔야 되고 봤을 때 지원 자격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뀌는 경우도 있고 선발 조건 바뀌는 경우도 있고 TO도 분명히 많이 선발하던 대학인데 이번에 왜 적지? 네, 적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합격하고 나서 개인 사교육 파견 포기하게 되면 향후에 다시 국제교육팀 프로그램 지원 불가하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지원해 주시고 특히 사지망에 합격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사지망으로 꼭 파견을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지망까지도 잘 신중하게 고민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FAQ인데 저희가 이제 설명회 다 끝나고 따로 Q&A를 받을 건데 Q&A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좀 따로 모아봤어요. 휴학생도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네, 휴학생 신분일 때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는 합격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합격하고 나서 22-2학기 휴학하는 것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파견 나간 23-1학기 때만 재학생이면 되세요. 휴학생도 가능하고 다음 학기 휴학도 가능하고 중요한 건 파견 나간 23-1학기 때 재학생이면 됩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요. 가끔
뭐 안성 캠퍼스, 서울 캠퍼스 배정 인원이 따로 정해서 선발하시나요? 또는 학년별 뭐 따로 하시나요?라고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고요. 상대교에서 제공한 티오는 전체 티오고요. 단 이제 상대교에서 특정 학과만 뽑는 경우에는 그 학과 학생만 지원 가능하고 그 학과 학생만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겠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과로만 협정을 맺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 협정 자체에서 협정할 때부터 우리는 이 학과 학생들만 보내겠다. 우리는 이 학과 학생들만 받겠다라고 이미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학교에 가고 싶어도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가실 수가 없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학성적표 원본이 없어도 온라인 지원 기간에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단 합격하고 나서는 상대교에 내는 서류는 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교에 어플리케이션 내는 기간이 마감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서 그때까지 꼭 원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어학성적표 유효 기간도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파견 대학에서 파견학기 개강이 2년 이내에 성적만 유효합니다. 이건데요. 특히 유럽 대학 같은 경우에 경영경제 학생만 뭐 지원 가능 또는 경영경제에서 몇 학기 이상 이수자만 지원 가능 이런 게 많아요. 뭐 미디어만 가능, 신문방송만 가능 이런 건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학교와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부터 우리가 전공 학생들만 교류하자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학과 학생 또는 그 전공을 다전공하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전공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하고 있으면 지원은 가능해요. 단 중요한 건 상대교에서 그 전공을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그 전공으로 몇 학기 이상 이수한 자만 지원 가능했을 경우에는 그 상대교가 요구하는 기간만큼의 수업을 들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원 자격은 아주 조금 부족해도 지원 불가능합니다.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 각 학교별 TO가 1명 또는 2명이에요. 매 학기 1명 또는 2명이 그 2명 TO를 가지고 저희가 경쟁률이라든지 커트라인을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어학 성적이 높을수록 좋다. 평점이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소신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같은 대학에 교환 방문 지원 가능한가요? 네,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데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문 학생은 지원 자격이 되면 거의 합격한다고 보면 되세요. 그렇다면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하고 추천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케이스 1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원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2지망 갈 것도 없이 1지망에서 바로 합격해 버리겠죠. 방문 학생으로. 지원 자격이 되면.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고요. 이 방법으로. 일단 가고 싶은 대학이 A대학이 있어요. 일단 교환학생을 지원해보는 거죠. 1지망에. 탈락되면 2지망에서 무조건 합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주세요. 영미권으로만 이불 설명회 때 설명이 드리겠지만 미국 대학은 거의 TO가 다 차요. 그래서 미국 대학으로만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정말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 전공이 이건데 우리 학과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많이 가나요? 이 지역에 어느 학교가 제일 좋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드리기 힘든 게 학생별로 취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유럽만 있는데 저희가 아시아 이 대학 정말 좋아요 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 목적에 맞는 학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국가를 설정하시고 또 도시, 학교를 보셔야 되고 학교를 볼 때도 또 개인별 취향이 너무 다른 게 학교 볼 때도 캠퍼스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도심에 위치해 있는 학교가 있고 저기 시골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갔다가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갔다가
어쩜 이런 곳에 학교가 있지? 라고 불만족할 수도 있죠. 반면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 살고 싶었어 라고 만족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에, 본인 취향에 맞게끔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그 학교 크기가 작은 학교를 싫어하는 학생도 있겠죠. 캠퍼스 크기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 다 본인이 직접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선택할 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올려드린 유학표를 먼저 한번 보시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시고, 자세한 정보주도 보고, 그다음에 상대교가 보내는 설문조사, 그다음에 상대교 웹사이트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또는 이미 파견 갔다 온 중앙대학 학생들이 올린 경험 보고서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보셔도 되고, 파견 블로그 보셔도 되고, 혹은 사실 구글링에 치면은, 구글링 하면은 중앙대학 학생이 아니라 국내의 타 대학 학생들이 다녀온 경험기가 정말 많아요. 그거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제 한국 학생이 아니라 외국 대학 학생들이 또 그 대학에 갔다 온 정보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정보들이 저희 선생님들보다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입학할 때 교환학생 우선 선발 또는 지원금 장학 대상자라는 거에 해당되는 입학하신 분들은 저희 국제교류팀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학금도 아무래도 많이 중요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미래에셋, 아셈듀오, 서울교환 장학금이 있는데 1번하고 3번은 자주자주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2번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안내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파견 교환 학생도 국가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이거는 학생 지원팀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기준을 잘 몰라요. 일단 홈페이지는 다 가져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교환 학생도 국가 장학금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 이건 내부 장학금만 말씀드렸죠? 그럼 온라인 지원할 때 같이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파견 교환 방식 설명을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자매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뵐게요.